예,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주식 정리되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 기존보다 더 빠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 시장이 예상한 그 부합치대로 흘러간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요 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우려가 부각되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테이퍼링은 기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내년은 최소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으며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요인 반영이라는 발언을 삭제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더더욱더 이 금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유럽 또한 이 20이라고 하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를 내년 3월에 종료하고 매입 속도 역시 낮추면서 테이퍼링에 일조한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주가 보통 성장주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한국 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더라도 어제 다우나 아니면은 S&P 같은 경우 S&P는 기술주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이 하락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세요. 2.47에 4.27까지 빠졌습니다. 네, 한국 빠지는 요 모양을 보면은 다우나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엔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18,000건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68만 채로 전월 대비 11.8%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뭐 괜찮은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는 약세고 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데 있어서 어도비 시스템이라고 나름 괜찮은 비중을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다시금 또다시 하락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진다라는 것, 줄어든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술주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리가르드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조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동차 반도체를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팔아도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건드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 시장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고, 자, 그러면 요 관련해서 이 무언가 관련주들이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찾은 게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흑연의 공급난이 경고가 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요소주랑 비슷한 상황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의 흑연 공급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공급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한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공급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흑연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음극재에 사용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이 음극재 쪽에 이 흑연이 많이 사용이 되곤 하거든요. 사람은 필요의 동물이라고 흑연이 아마도 공급이 너무 모자르게 된다면 대체제를 찾겠지만
그래도 그 대체제를 찾기 전까지는 흑연이 메인일 수밖에 없고 이 흑연 가격이 올라간 환경이 이제 곧 있으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딱 떠오르는 거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이 흑연 관련주, 음극재 관련주로 초기에 이제 슈팅이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흑연 이슈에 꾸준하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량이 늘어났다라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모레가 올라갔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스맥스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국의 법인을 내년 한국에 IPO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중국 법인 해서 이제 코스맥스 관련주 한번 훑어보시고 다음 주 월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요거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렇게 분석 끝마쳐 봤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예, 요즘 구독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장 봤으니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야, 이거 두산중공업 결국에 21선 어제도 돌파 시도를 못 해줬는데 참 이거 자리 잡기 어렵네요.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나온 게 있어가지고 체크해보자면 두산중공업 해외 원전 사업 탄력받나 이 뉴스케일이 미국의 스펙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투자를 진행한 전적이 있죠. 그리고 이 뉴스케일이 만약에 이번에 스펙 상장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하면은 소형 원전으로 건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초기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뉴스가 나오면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니까 분명히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고 떨어지는 어느 정도의 수주가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TSMC처럼 소형원전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만들어서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투자를 해놓으면은 팔진 않을 겁니다. 본인들의 이 사업 영역과도 겹치기도 하고 꾸준하게 시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뉴스케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지분법 이익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아닌 두산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실적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슈만으로도 상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제 이게 연기금이 팔았고 기관 쪽에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팔았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게 너무 많았으면 잠깐 아래쪽으로 조정을 이끌어내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야 이거 한 번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일단 1번 수급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다시금 올라주는 모습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 조금 들어가시고 다시 뚫고 올라가면은 팔았던 만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요 11선과 21선 요 사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제가 왜 21선을 죽어라, 죽어라 계속 강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특히나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은 과거부터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를 못하면 떨어졌지만 돌파를 해줬으면 볼린저 상단까지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반복이 됐던 게 아니라 진짜 몇 번, 뭐 거의 10번 넘게 이렇게 제가 지금 당장 확인되는 것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단 찍었고 21선 돌파해서 자리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좁아져 갖고 예상 수익률은 작아지겠지만 요 정도 올라가 주는 건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건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도 결과적으로는 지지를 받고 뚫어줘야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21선 딱 한 1에서 2%만 좀 올라가주면 안 되나?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갈 듯 말 듯 하다가 실패해주네요.
근데 이제 이 11선까지도 지금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오늘 증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떨어진 건 떨어진 거잖아요.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위치에서 두산중공업을 전략을 짜본다면 여기 그냥 비중 조절 들어가고 예, 그리고 나서 좀 빠진다 싶었을 때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를 타고 돌파 못하면은 저점을 한번 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점 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거기에서 예, 다시금 팔았던 만큼 사면서 비중을 좀 낮출 것 같습니다. 물론 21선 돌파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근데 21선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볼린저는 좁혀질 대로 좁혀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예상 기대 수익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만약에 반등했을 때 특히나 이게 저점 부근을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한다는 전제 하에 추세가 돌아간다면 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거 배당락 받으려고 들어오는 돈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약간 한 2%가 아쉽네요. 자, 근데 만약에 떨어지는 거 없이 이 위치에서 갑자기 반등해가지고 21선까지 뚫어준다? 비중 조절했던 거 바로 후딱 사가지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다? 예, 21선 계속 떨어지긴 하겠지만 요 정도 수익 나오더라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자리 잡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자, 요렇게 현 위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떨어지는 거, 혹은 떨어지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요. 자, 두산중공업,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갈 듯 말 듯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한 1%만 올라가주면 되는데, 여기서 하필이면 빠져가지고, 다시금 음목 나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고생하다가 좋은 모양 잡히면은 결국에는 다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급하지 않게 이 두산중공업 보며 좋은 결과물로 연결을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시겠지만은 저번 주에 처음으로 제가 리포트 공부? 예, 요 영상이랑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섹터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멤버십도 한번 이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